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졸업식도 취소되면서 지역 화훼업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1호 총선을 2달 정도 남겨둔 가운데 각 정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자 적격 심사가 한창이고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호남 3당도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2023년 박람회 재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재개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단이 2박 3일 동안 국가정원 현장 확인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미래생명 농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합니다. 올해 농정 예산으로 9,956억 원을 확보했으며 공익형 직불제 정부 예산으로 전남 배정이 예상된 금액만도 2,708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아직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외 발생 현황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는 중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1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6만여 명, 사망자는 1,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감염자와 희생자가 급증했는데요. 하루 만에 환자가 14,840명이 추가됐고 사망자도 242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일본 요코하마항 정박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도 확진자 4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승객 15명의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내외에서 완치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 사는 20대 남성이 퇴원했고 티베트와 러시아 등에서도 3명이 완치해 귀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3일 오후를 기준으로 사흘째 추가 감염자가 없는 가운데 확진자 28명 중 7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전세기편으로 입국한 우한 교민 중 의심 증상을 보인 한국인 3명과 중국인 2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확진자 수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확진자 중 1명이 비교적 중증 상태로 산소 공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직 소강 국면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내 발생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축제와 입학식 등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졸업식도 취소되면서 지역 화훼업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와 일부 지자체가 꽃 사주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역 학교의 졸업식이 축소되거나 취소됐습니다. 한창 꽃 선물을 많이 할 시기지만 졸업식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업계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꽃을 사려는 손님으로 북적여야 하지만 발길이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아예 이제 어머님들이 안 가시는 경우가 많아버려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취소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행사들이 다 간소하게 이제 바뀌어버리거나 이제 꽃이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저렴하게도 팔고 그랬어요. 그런 영향들이 있죠. 전라남도가 화훼농가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꽃사기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매주 금요일을 플라워데이로 지정해 도청 직원과 시군 공무원이 함께 다음 달까지 꽃 사기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매주 금요일마다 도청에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이동장터를 운영하는 등 소비 확대에 동참할 방침입니다. 또 유관기관이나 우리 도청에서도 1테이블 1플라워 운동 이런 것도 같이 전개를 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농가의 경영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농어촌 진흥 기금을 통해서 또 융자 지원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까지 장미 열송이 가격이 60% 이상 하락했지만 다시 오르고 있는 상태. 관공서의 꽃 사주기 운동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화훼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농촌 지역 진료 체계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바이러스가 폐에 침투하는 특징이 있어 순천시는 허약한 노인이나 폐질환 보유자 중심으로 안부를 살피며 주민 위생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을 다녀온 주민이 있으면 2주 동안 바깥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할 방침입니다. (4.15) 총선을 2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후보자 적격 심사가 한창인데요. 이전 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호남 3당도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예비 후보자 적격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면접을 마친 전남 지역 후보들에겐 조만간 단계별로 점수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예비 후보 가운데 면접 대상자는 모두 36명.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경선 지역이 발표되고 20일쯤엔 경선 주자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일부 후보들의 권리당원 명부 과다 조회로 잡음일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공정 시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엄정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페널티가 가해지고. 호남 3당의 통합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정당은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3곳. 최근엔 통합추진회의를 열어 기존 정당으로 흡수할지 새로운 당을 창당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지도부 구성과 공천, 통합 방식에 이견이 생겨 진통이 예상됩니다. 호남 3당의 통합 여부는 이번 주 안에 판가름 날 전망이지만 현직 지도부가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지도부 문제에서 좀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을 하자는 입장인데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늘 또 뭐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호남에서 1대1 구도도 만들어서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게 목표죠. 정의당과 민중당도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당선권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후보를 낸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만큼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오윤근 전 국회의원이 4.15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답하는 심정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원내대표 등을 지내면서 개헌 노력도 열심히 해봤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비록 현실 정치를 떠나지만 고향과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 순천에서 열린 국제정원 박람회 10주년을 맞아 순천시가 오는 2023년 박람회 재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는 다음 달 최종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박람회 재개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단이 2박 3일 동안 국가정원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현지 실사단이 순천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순천시가 전라남도와 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정원박람회 공동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현지 실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버나드 회장을 단장으로 한 6명의 실사단은 국가정원과 습지센터 일원을 살펴보며 박람회장 대상지 위치와 개발 계획이 개최 계획서와 맞는지 검토했습니다. I've been in many cities and also many expo locations, but I think this is a very special situation. I've never seen this before. 순천시는 실사단에게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10주년을 기념하고 구체적인 개최 방법과 사후 활용 계획까지 전반적인 밑그림을 설명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정원을 도심 전체로 확장해서 순천을 거대한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숲과 마을, 습지, 해안과 국가정원 등 5대 자연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지역 전체의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고 생태 경제 활성화에 세계적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내 공간이 정원이 되고 옥상이 정원이 되고 심지어 벽면조차도 정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온 도시가 녹색 공간으로 되도록 28만 순천 시민과 함께 준비해 내겠습니다. 전라남도도 국제 정원 박람회 개최에 힘을 실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봉화산과 연양들, 동천변 저류지와 와온 일대까지 개발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람회가 또 한 번 치러진다면 외국인 32만여 명을 포함해 8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되고 2만 5천여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습니다. 순천을 세계적인 정원 문화 산업의 메카로 키우고 국제 원예 생산자 협회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장장 6개월 동안 열리는 국제 정원 박람회를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 순천시. 개최지 확정은 다음 달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AIPH 총회 심사에 이어 7월 기획재정부 최종 승인을 통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사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신소득원을 창출할 미래생명 농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1조 2,6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올해 농정 예산으로 9,956억 원을 확보했으며 공익형 직불제 정부 예산으로 전남 배정이 예상된 2,708억 원까지 포함하면 1조 2,66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도는 우선 쌀 위주의 친환경 농산물을 과수와 채소 등으로 다양화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과 친환경 경관 융복합 농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첨단 농업기계와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해 고효율 무인 자동화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지채소 수급 안정 사업비를 260억 원으로 늘려 수급 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유도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중소농업인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도 현재 42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하며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찾아가는 귀농, 귀촌 박람회 운영 등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전라남도와 목포시, 여수시와 강진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비 6억 원씩 각각 지원받게 되며 자체 사업비 6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원을 투입해 지역별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광역과 지자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 CCTV 영상 정보를 연계한 후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미 공모 사업을 추진 중인 순천과 완도, 나주, 함평 등 4개 시군을 비롯해 이번에 선정된 3개 시군과 연계해 오는 2023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을 연결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2020 고흥 방문의 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고흥군과 한국철도 전남본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가 참여했습니다. 세 개 기관은 고흥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고흥 여행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 공동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암군이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기업 경영자로 도소매업과 음식업, 숙박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등입니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암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영암군청 투자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무안군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 계약 등이 해제되는 않았는데도 허위로 실거래를 신고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안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과 전단지, 배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읍면사무소에도 개정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송아지 6,300두에 대한 구제역 상시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상시 접종은 지난 2019년 하반기 일제 접종에서 연령 미달로 누락된 송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두천 지역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어 조기에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군은 오는 4월 일제 접종 전까지 누락된 송아지에 대해 1차에서 2차 접종을 마치고 대상 농가에 백신을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병원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는 핵가족이나 맞벌이 가정에서 갑작스러운 아동의 입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해 아동의 복지와 부모의 근로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조건은 회사에 재직 중인 한부모 또는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등이며 만 3개월에서 만 5세의 영유아 자녀가 지역 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광양지역 자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순천시가 올해부터 아이를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선물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에게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농협모를 통해 공급하며 신선한 채소와 친환경 쌀, 달걀 등 5가지에서 6가지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름 많고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4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17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에는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많은데요.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잦은 비 소식에 미세먼지까지 이번 주 날씨가 유난스럽죠.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